나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기관의 나홀로 매수세로 현재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뭐 기관 중심의 매수세로 오랜만에 이제 개인이 아닌 기관이 중심이 돼서 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소형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8조 원 규모의 이제 통신 장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여전히 좀 좋아지면서 모멘텀이 심리도 좋아지면서 결국엔 삼성전자가 박스권 하단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위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시장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는 삼성전자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 시각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코스닥도 어제 이어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네. 어제 많이 올랐던 이제 풍력 관련주라든지 수소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지금 반도체라든지 개별 이슈에 관련된 업종들 위주로 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산발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젠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장 증설 이슈가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정책 관련주라든지 뉴딜 지수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지만 여전히 이쪽으로 매수세는 좀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 초반에는 풍력주나 수소주들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이제 오후장으로 다가올수록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딜 지수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 확인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확인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노동절로 인해서 하루 쉬었고요. 지난주에 좀 흐름을 살펴보며 정말 폭풍 같은 조정의 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4일 나스닥 종합지수 전주 대비 3.27% 하락을 하면서 주간 하락률이 3%나 넘게 밀렸는데요.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인데요. 건전한 조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미 증시, 이권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요, 최대 9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1조 원대의 경기 대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는데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이 반격에 꿈틀대고 있는 5G 통신 장비 3강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뒤로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굴뚝주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를 보면 5G 관련한 이슈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 8조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또 새로운 기회를 거머쥐게 됐는데요. 따라서 5G 통신 장비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는 3강 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오랜 기간 반화웨이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버라이즌이 이번에 삼성전자에게 길을 조금 더 열어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으로 또 곤욕을 치르고 있는 화웨이, 여기에 경영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노키아, 그 안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에릭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수주 잭팟으로 인해서 통신 장비의 시장 순위 역전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실적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내용 될 텐데요. 최근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성장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유동성이 가치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7월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요, 이날 KRX, 증권, 건설, 철강 등 업종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요, 지난 2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요, 성장주의 조정 대응은 부담 없는 가치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PER이 낮은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산업의 굳이는 굴뚝주에 대한 내용 될 텐데요. 이른바 한국판 뉴딜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굴뚝주의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S의 경우에는 8월 이후 주가가 56%나 급등, 하나는 30%까지도 강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미쳤습니다. 계열사의 상장, 포트폴리오의 확장, 가입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만큼 단기간에 너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를 점검해 봤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 하락 그리고 테크주들의 추풍 낙엽 같은 하락세에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 하락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평가인데요. 전문가님도 이제 지난 3월 같은 폭락장은 나오지 않을 거다. 여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3월 같은 폭락장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5% 정도 빠졌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때랑 좀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보통 이제 한 1년 중에 5% 이상 상승 추세에서 5% 이상 조정을 받는 건 한 두세 번씩 나오기 때문에 10% 정도 조정은 한 번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에 따른 가격 조정, 이제 단기 급등에 의한 가격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P 500이나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이 굉장히 유독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그 중심에는 이제 테슬라와 애플이 이제 주 중심이었고, 이제 주식 분할 이슈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약간 오버슈팅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 소프트뱅크 관련돼서 이제 콜옵션 관련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한 5조 원 가까이 규모가 들어오면서 네. 사실은 이제 콜옵션만 5조 원이지 사실은 실제 매수한 것까지 따지면 굉장히 규모가 한 10조 원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너무 이제 원래는 좀 벤처 투자를 주로 하던 회사가 이제 기업에 직접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게 좀 수급에 좀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그래서 이제 좀 매도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애플이나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 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좀 매도가 좀 가속화됐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계적인 매매가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면 좀 추가적으로 조금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행인 게 이제 금요일 날 오히려 이제 반등이 장중에 거의 5%까지 빠졌던 나스닥이 급하게 올라오면서 쇼커버링이 이어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다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은 좀 잘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당분간 향후에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상승이 계속 쭉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상승의 속도는 조금 다소 느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11월 또 대선이라는 또
또 여러 가지 또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지 않겠냐 아니면 완만한 상승 정도로 좀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 변수에 따른 변동보다는 그냥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외에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뭐 장기 국채 금리, 단기 국채 금리의 그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혹시 빠질 위험은 그닥 없습니다. 예, 뭐 달러 지수도 그렇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뭐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오히려 악재였다 단기적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역시나 대세 하락장은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조정은 불가피했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미증시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의 급격한 상승세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설명해드렸습니다.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서 최대 9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합니다. 7조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다가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 원대 경기 대책까지 추가로 내놓습니다. 이러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이 또 발표가 되면 우리 시장에서 미리 준비를 해볼 만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뭐 그닥 수혜주는 없어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원 대책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지난번 1차 지원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새로운 여유 자금이 생겨서 새로운 그동안 못 샀던 물건들을 좀 산다든지 네. 뭐 가구를 산다든지 뭐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하는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기 네, 때문에 그쵸. 그분들은 사실은 마이너스를 메꾸기에도 사실은 그게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뭐 고용 취약층들 이제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좀 한정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소비 효과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에서 이제 일정 부분 투자도 하는데 주로 이제 공공기관 관련돼서 그동안 집행 못했던 일부 자금을 좀 뭐 투자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비 부양책으로 나오는 거는 온라인 그러니까 대면보다는 비대면 관련돼서 조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온라인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뭐 유통주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좀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NHN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KG 모빌리언스, KG 인시스 같은 경우가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비대면 관련해서 여전히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예전처럼 강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원금은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일부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우선은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정부가 비대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제 관련주죠. 뭐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 결제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미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8조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통신업계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3강 구도가 흔들리고 삼성전자가 이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고요.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5G망 투자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5G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활기가 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그렇고 5G 좀 관련주들 잘 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특히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뭐 수주를 받은 당사자인 삼성전자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장비주들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8조 원 수주라는 게 굉장히 좀 뭐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이 사업부 자체로 보면은 뭐 작년에 그죠. 매출에 비하면 엄청나게 한 4배 이상 정도, 4배 가까이 정도 이제 수주를 한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결국에는 계속 그 5G 장비라든지 계약 내용을 보면 8조 원이 5년짜리 계약이고요. 미국의 이제 1위 통신 회사인
버라이즌, 우리나라 따지면 SK텔레콤 정도 되겠죠. 어. 예, 버라이즌이라는 회사랑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5년간 5G 장비 공급 및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가정용 단말기 다 네. 포함해서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비주가 이제 이렇게 장비가 한번 납품이 되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쪽 회사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 업체인 AT&T나 뭐 스프린트 같은 경우도 추가 수주가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한 300조 규모의 통신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크죠. 예, 그쵸. 그래서 이쪽에 진출을 1위 업체에 진출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을 보면 사실은 13.2%고 하웨이는 거의 한 38% 가까이 됩니다. 네. 2위가 이제 뭐 사실은 에릭슨. 예, 에릭슨이죠. 25%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키아가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4위 업체인데 3위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위 노키아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뭐 4G 투자를 했을 때 좀 손실을 많이 봐서 사실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예. 회사에. 그래서 지금 뭐 대표이사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 수주를 계약을 맺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불안한 회사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쵸. 회사에 투자를 예. 하지 않겠냐 싶고요. 그래서 노키아가 좀 밀려나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웨이 연대가 이제 뭐 사실은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웨이가 좀 발을 못 붙이지만 아직까지 하웨이는 유럽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하웨이가 이미 4G 장비를 유럽에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사실은 급작스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하웨이도 여전히 뭐 당분간 마켓 시어는 유지하겠지만 마켓 시어는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삼성전자가 더 파고들 수 있느냐, 하웨이의 효과, 그다음에 노키아의 약간 삐걱거림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릭슨과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웨이를 빼고 나면 두 네. 회사의 양강 구도도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 점유율을 한 20% 이상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이제 국산화율이 이제 국산 장비, 그러니까 장비 하나 만들 때 여러 부품이 들어가는데 네. 40에서 한 60%는 국내산 부품을 쓰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향후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다 아실 겁니다. RFHRC라든지 뭐 HFR, 에이스테크, 오일솔루션, 뭐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교도부를 마련했다, 물꼬리를 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번에 수주였습니다. 앞으로 노키아를 제치고 3위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해볼 종목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RFHRC, HFR, 서진시스템 이러한 5G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이권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우리 증시가 받게 될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장이 2,400선을 시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또 만만하게 안착을 못하는 상황들이 또 이제 하루 쉬었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장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게 되면 약간 일단 관망세 모드로 들어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변동성이 확대된 미국 증시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얻어갈 것인가 이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중요하게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미국의 S&P 500 지수와 빅스라고 하는 특히 변동성 지수죠. 이쪽에 대한 관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특히 미국 시장이 급변화할 때마다 변동성 지수는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상승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주가가 강하다 보니까 빅스 지수도 점점 하향화되는 추세를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바닥 부근에서 이번 같은 경우 변화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일단 고점에서 강하게 또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도 살아나죠. 근데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들까지 같이 가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제 30대 같고요. 빅스 흐름들이 변동성 지수가 30대 이상으로 안착을 해서 변화가 들어오는 어떤 시초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의 조정폭이 깊어질 겁니다. 그런 쪽에 어떤 연관성도 같이 연결을 해도 돼. 근데 아직까지는 30대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좀 버거운 모습들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변동성이 계속 키워지는지에 대한 지표들 중에 하나가 이 정도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한번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애플이죠. 올해 120% 이상 올랐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테슬라 739%, 어느 나라 주가인가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96% 이런 식으로 웬만한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저점 대비가 아니라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폭을 이어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두 종목 애플과 테슬라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한 6, 7일 동안 연속으로 강하게 상승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의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을 이유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떤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의 어떤 되돌림 특히 고점에서 무거워지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주목할 회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회사의 동향들이 나스닥 시장의 방향을 가로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흐름들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 유럽 시장에서 나타났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기존에 움직였던 언택트 쪽보다는 컨택트 관련된 가치주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이런 어떤 기존에 움직였던 언택트의 대표주자인 IT 기술주들이 좀 무거워지고 컨택트주들이 반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앞으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떤 버블을 그렇게 크게 불러일으킬 정도로 많이 올랐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슐러 PR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경제학과 미국의 교수인데 노벨상까지 받으면서 특히 이제 슐러 PR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기존에 이어졌던 한 10년 동안의 경기 관련된 변수들을 다 같이 집어넣고요. 그에 따른 실적 변화들도 기업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어떤 PR 추이로 보게 되면 특히 지금 과거의 블랙 튜스데이라든가 블랙 먼데이 이때보다는 일단 절대적인 수치로는 약간 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32배 정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일단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 2000년대 버블 같은 경우와는 좀 차별이 있다라는 쪽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때 같은 경우는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버블을 좀 키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어떤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이 정도 수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떤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지위도 충분하고 그에 따른 실적들도 꾸준히 같이 확보가 되면서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그때와는 차이가 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수준의 어떤 버블이 강했던 부분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는 쪽에서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쪽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탐욕 지수가 거의 극점으로 와 있느냐라는 상태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재 탐욕 지수가 58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50대 중반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탐욕이 가미됐다고 보긴 힘들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강했던 때가 77, 76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금 80, 90대 이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탐욕지수 자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미국 시장이 혼자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난 저점 때 코로나19 때 3월 중반 때 이후로 어느 정도 강한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키겠느냐라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럽이 좀 덜 올랐죠. 아직까지 유럽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지표를 봤을 때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부진하다가 한 번에 격차를 좁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G2라고 하는 주가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거의 키 맞추기가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미국만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국내 시장의 그러면 동향들을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 고점에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다시 뭐 2,400선 이번에는 시도를 하고 있겠지만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의 주체는 개인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예탁금이죠. 예탁금도 한때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효과 때문에 한 60조 원대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좀 밀려 내려가면서 한 45조 원대 유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시장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지는 않는다는 쪽에 대한 또 하나의 변화라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신용이겠죠. 특히 신용 잔고가 지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고객 예탁금과의 비교 그리고 또 지수의 흐름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쪽에 계속 무게를 뒀는데 하나 그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은 이 부분이죠. 특히 지수의 상승보다 올해 신용잔고가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약간 시장에 조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최근에 약간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상승세와 거의 비슷하게 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빠르게 신용이 느느냐에 대한 흐름들이 오히려 최근에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이 좀 많은 종목들이나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뭐 신용잔고가 10% 이상 갔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종목들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서 중요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변동성 확대할 수 있는 요인들 대표적인 미국의 대선이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 쪽에서의 변화들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이슈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국내 증시에 아직까지는 강한 개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쪽에서 2차 유행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은 또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이냐라는 관점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가치를 확인해 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일단 커질 것이다라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영향권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매매의 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출렁임에 맞춰서 비중을 약간씩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수의 흐름보다는 그래도 종목 중심으로 강하다. 요즘에 웬만한 섹터 흐름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또 요인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친환경, 또 한국판 뉴딜 이쪽은 강한 또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마찬가지로 한 하루 이틀 정도 강하게 분출했었으면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들을 사야지라고 대기하셨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었을 때 그를 어느 정도 이용한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그러면 관심적인 종목을 또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 K 뉴딜 지수에 포함된 종목 쪽에 두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비코스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특히 네트워크 장비 개발 쪽이 유비코스와 함께 인베스트먼트가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유무선 같이 연결을 하는 통합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번에 5G 관련된 쪽의 흐름들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또 높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목표가 한 4만 원대, 손절가는 28,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주가가 또 반응했다가 다시 잠깐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일단 어느 정도 실적 흐름들은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기 조정권의 마무리 이후에 다음 권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68,000원대, 손절가는 55,000원대로 대응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과 함께 특히 국내도 내일 정도 가면 또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어질 변동성의 흐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맞춰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미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분석해보셨고요. 주목해볼 관심 종목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에는 다우기술입니다. 오늘장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위의 나노엔텍은 진단키트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솔루션 뉴딜 정책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위의 셀트리온은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6위의 한화솔루션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5위는 신성ENG, 4위는 대한광통신, 3위는 엔디포스, 2위는 유니슨, 1위 카카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신성ENG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음압병동 관련주로 묶였던 이 신성ENG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성ENG는 앞으로도 더 갈까요, 전문가님? 지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스탑입니다. 신성ENG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ENG에 대한 의견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린뉴딜 힐테만은 예전부터 나온 건데 눌릴 때 잡아야지. 지금 잡으면 물려서 고생만 한다. 제발 2,300원까지만 내려와라. 올 매수 간다. 10,000원은 무난히 넘어야 할 종목이다. 이제 슈팅만 나오면 게임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2,300원까지만 내려와라. 그러면 올 매수 간다라고 기다리고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신성ENG가 음압병실 관련주로만 묶여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또 그린뉴딜로 묶여있더라고요. 태양광 모듈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제가 주식 초창기 때부터 아마 기억나는 네. 회사인데 신성이 원래 회사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신성, 델타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이 종목이 소형이지만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긴 한데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잠깐 보시면 예전 상단 자리에서 지금 오늘 머무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는 이럴 거면 만약에 조정 줬을 때 2,000원 초반권에 노리겠습니다. 지금 30분봉을 보셔도 오늘 차익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장중에 만약에 2,300원 이탈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는 아닙니다. 시가총액 금일 날짜로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4천억대 초반이 4,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은 무리수니까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다. 또 많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2,300원 장중에 이탈하면 조금 더 하방은 열려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면 2,000원대 초반대가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은 넘어야 할 종목이다. 슈팅만 나오면 게임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10,000원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10,000원은 일단 나중 얘기고 네. 3,000원이라도 먼저 갔으면 그런 예. 자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0원을 지금 당장 노려보기에는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3,000원 구간도 고비일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신성ENG 확인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8조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5G 관련주들 그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은 지금부터 더 갈까요, 전문가님? 사실은 잠깐 위에가 있는데 네. 스탑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기서 털리면 하수다. 주먹 꽉 쥐고 이 악물고 끝까지 간다. 상한가 가자. 5G 광 케이블은 필수 아닌가? 미국 5G 통신망 최대 수혜주일 것 같은데 딱 6,000원이다. 목표가 6,000원 잡고 분할 매수 중 2주 안에 무조건 찍는다. 재료가 너무 좋아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광통신에 대한 게시글 쓰신 모든 분들이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그런데 전문가님 반대로 스탑을 드셨단 말이죠. 상한가 가자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상한가 가면은 직전 고점이 지금 5,200원, 300원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거기를 보려고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무리수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 스탑을 외쳤고요. 그리고 사실 종목 재무 상황을 잠깐 보시면 대한광통신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로 전환돼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스탑을 외친 거고 와이파이 관련주로 공공 와이파이라고 해서 지금 전파 기주하고 대한광통신이 같이 엮이는데 5G 쪽에서는 사실 지금 HFR이나 뭐 이노 와이어리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준데 금일은 아마 그 외곽주 그러니까 약간 소형주들을 올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오늘 지금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는 건데 저 같으면 좀 조정 나온 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는 건 좀 무리다. 5,200~300원에 매물대가 무겁게 두텁게 쌓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딱 6,000원이다. 목표가 6,000원 잡고 분할 매수 중 2주 안에 무조건 찍는다라고 하셨습니다. 2주 안에 6,000원 가능하다 보세요? 5,700원 정도. 5,700원이요. 예, 그 정도면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5,700원 정도까지는 2주 안에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엔디포스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일부 제품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디포스는 지난 7월에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분자 진단 키트, 또 항원 인플루엔자 동시 신속 진단 키트 2종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올라가고 있는데요. 엔디포스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엔디포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포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이고 윗골이는 않는다. 치고 올라가자. 그래야 내일도 올라가지. 제2의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감히 5만 원 잡아봅니다. 아무리 봐도 6,000원대 마감인데 7,000원 깨지면 그때 들어온다. 안 그럼 100% 물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제2의 시즌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목표가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상장 초입가 가격 상단입니다. 제가 예. 확인했는데 7,100원대면 아마 예전에 상장했을 때 가격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는데 오늘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6,800원 무너지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격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 거고 그리고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바닥에서 보시면 거의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봉을 잠깐 길게 보시면 기존의 고점 자리 부딪히는 자리가 상당히 맞습니다. 7,300원대. 근데 돌파는 했지만 지금 매물 압박으로 좀 약간은 지금 더딘 부분이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루 이틀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차익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00원이 깨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워낙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봐도 6,000원대 마감이다. 7,000원 깨지면 그때 들어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그 6,000원이면 너무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한 6,300원, 500원 사이클인데 지금 보시면은 45분으로 보더라도 점프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6,400원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내일 이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만 하고요. 지금 문제는 거래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일. 알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6,400원이 깨지면 뭐 그때는 신규 배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입니다. 그린뉴딜 핵심 수혜주로 부상을 했던 유니슨이 워낙에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오늘 거래 재개된 첫날 다시 한번 또 강력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유니슨은 더 갈까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스탑을 해치고 오후에 네. 상한가를 갔는데 예. 제가 분명히 토를 달았습니다. 더 갈 수 있겠지만 이 회사는 좀 저는 피하고 싶다 그래서 스탑을 했는데 오늘 역시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슨은 계속해서 스탑 의견 전해드리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에 대한 의견입니다.
7,100원에 새롭게 탄 신입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멀미가 나요. 3,800원에 들어왔다가 일단 차익 실현합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못 버티겠네요. 다들 그만하고 나와요. 관련주들 다 떨어지는데 혼자 버틴들 얼마까지 갈까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니스는 7,100원에 새롭게 탄 신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종가로 6,900원 이탈하면 일단 전부 도망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제 교육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네. 유들이 너무 과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린 유딜 그 펀드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유딜 지수도 생겨서 이슈를 맞아요. 봤는데 금일 바로 바뀐 게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한 지수가 나오면서 또 바뀌고 있는데 갭도 크고 그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때 댓글에 500원에 매수하신 분은 만족하지 않으실까. 10배가 넘었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좀 트레이딩 하더라도 좀 깊숙이 누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걸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역시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게시글은 3,800원에 들어왔다가 일단 차익 실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심장이 못 버텨서 이제 탈출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잘하신 거죠? 전문가님 잘한 관점에서. 거죠. 저는 뭐 수익 난 거를 매도하는 걸로 미련을 안 가시는 걸 저 되게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예. 손실 난 거 매도한 거보다는 네. 수익 나고 나면 미련은 남지만 그래도 계좌는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좋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3,800원에 들어오셨으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챙기고 나가셨으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다음 종목 이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전문가님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고 들면서 토론방 특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38만 원대 추매 완료. 자, 기분 좋게 40만 원 다시 가자.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10일이다. 마지막 조정 중인 게지 절대로 털리지 마라. 조정 끝 상승 기점 도착이다. 이번 주 카카오는 빨간맛 랠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카카오는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매 순간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를 외치셨으니까 40만 원 돌파할 거라고 보시나요? 다시 재돌파는 할 것 같은데 금일 봉을 보면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조정이 났고요. 그 이유가 기관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7, 8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매수세인데 매수세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 하단에서 받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이제 상장하는 날 판가름이 날 건데 사실 중기로 보더라도 하단이 지금 14만 원에서 40만 원 찍었기 때문에 사실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제일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네. 언택트 대장주로서는 아직은 끝나진 않았지만 위로 올라갔을 때 42만 원 돌파 못한다면 좀 비중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이 지금 중요한 자리가 36만 7천 원 정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락속도 되게 빨라지고 하단으로 내려오면 지금 34만 원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에서 보시면 거의 15% 이상 밀립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수 접근은 힘들지만 보유자 분들은 40만 원 재돌파하면 42만 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만 원 돌파를 한다면 42만 원까지 또 보시고 그 42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하셨고 하단 지지선 굉장히 중요하죠. 36만 7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요 지지선들 확인을 하시면서 카카오는 보유하신 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홈프로 전문가의 관심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게 수익률이 전문가님 거의 100전 100승입니다. 너무 좋은데 지난주 가져온 것도 잘 올라갔잖아요. 얼만큼 올라갔죠? 지금 네. 뭐 왜 부끄러워하세요, 전문가님? 수익률 얘기할 때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너무 잘 DMS는 봐서. 한 45% 정도 올랐고요. 예. 저가 기준으로.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끝인가요? 일단 뭐
DMS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갔고 네. 정고점까지 찍었고 OCI는 사실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이 그래요? 얘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 뉴딜을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대장주는 결국엔 한전입니다. 왜냐?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한전인데 한전은 제가 워낙 무겁고 또 그래서 언급은 안 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뭐 CS 윈드나 기존의 태양광이나 다 이제 움직였는데 OCI 같은 경우가 아마 하반기에 많이 바뀔 겁니다. 회사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적자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업체들이 7달러가 마지노선 네. 노선인데 9.7까지 올라간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저는 추세로 본다면은 상단으로 가면 지금 한 많이 보면 9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개를 할 때마다 그 이후로 찍었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홍프로 전문가의 관심주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관심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아이폰 관련주라고 알려진 BH입니다. 예. 그래서 뭐 FPCB 쪽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OLED, LCD, 카메라 모듈 등 뭐 가전에도 다 들어가고요. 애플이 일단은 지금 뭐 10월 달 출시는 약간 연장된다는 얘기는 있겠지만 무조건 올해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가 살짝 접어들었다 다시 나오는 거니까 애플 관련주로서는 사실 이 종목이 상당히 실적도 좋고 하반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5G가 지금 아직 핸드폰이 전부 다 5G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디지타이저나 폴더블 쪽이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폴더블이 향후에 이제 5G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BH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매수가 공략 가격으로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22,300원입니다. 그래서 22,000원대까지는 공략 가격으로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1차로 반등하게 되면은 지금 어차피 방송 중이니까 제가 25,000원대 그러니까 25,000원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장대 양봉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추세로 하반기에 보신다면 저는 사실 이 종목은 27,000원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2만 원이 이탈하면 조금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잠깐 흔들리더라도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지금 애플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 점을 꼭 체크하셨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 BH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 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